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7월 두 번째 거래일인데요. 자, 7월 첫날부터 해서 제법 깊은 하락세가 현재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어려운 주식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 투자 심리가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자, SNS상이나 인터넷 증시 관련한 게시판을 보게 되면요. 자, 투자 심리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증시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그 하락세를 보다 보면요. 1년에 한두 번씩 꼭 있는 이러한 조정장 때마다 투자자들의 투자 공포 그리고 괴로움 이런 거는 매년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자, 이런 좀 어려운 시기 때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가 정기 오프라인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 오프라인 세미나가 5주년을 지난주 토요일에 맞이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미나를 하면서요. 이게 매달 진행되는 세미나이다 보니까 5년이면 60회가 넘습니다. 자, 그 60회 동안 지난 시장 어땠는지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자, 그런데요. 그 5년을 생각해 보면요. 자, 뭐 지금도 투자 심리가 어려우시겠지만 과거에도 보게 되면 자, 한 해도 또는 한 분기도 쉽지 않은 시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심리적 고통을 과거에도 똑같이 겪어왔던 것이죠. 그 5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회상해 보면서요. 앞으로 미래 5년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5년 생각해 보면요. 과거의 어떤 악재들 얼핏 떠오르는 악재가 있다면 뭐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때 당시 그 시점으로 가면 정말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 같은 엄청난 악재인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5주년 세미나였으니까요. 자, 지난달 말 기준 5년 전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3년입니다. 자, 2013년 6월에 자, 주식시장에는 제법 큰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냉키 쇼크였습니다. 2013년 6월 초에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자, 양적 완화를 축소해 갈지도 모른다 라는 그러한 발언을 하고 나서 6월 달에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그때 당시 다 흔들렸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때 뭐 짧게 그렇게 조정 얼마 조정도 크지 않았습니다. 뭐 그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때 당시 분위기는요. 자, 뭐 이머징 국가 연쇄부도 그리고 세계는 파탄 지경에 빠질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가 고조되었었고 연일 경제 관련 뉴스는 이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다뤘었습니다. 자, 그때 분위기요. 자, 지금 무역전쟁 이슈보다도 더 공포스럽게 투자자들을 뒤흔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무역전쟁 이슈 때문에 증시 하락하는 거 투자 심리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근데요. 요게 이제 굵직한 악재가 그 해에 하나로만 그쳤던 것이 아니고 자, 2013년 가을에는 미국의 연방정부가 셧다운 정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었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자, 이게 협상의 난항을 겪으면서 그때 당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게 되고 미국이 빚을 갚지 않으면서 세계 경제는 또다시 금융위기에 이를 것이다 라는 공포심리가 주식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공포심리 상상되시나요? 지금 뭐 연방정부 셧다운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마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때 당시 이 악재 또한 지금의 무역전쟁 이슈만큼 공포스러웠던
그러한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았었죠. 자, 2013년 이후 2014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또 다른 악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악재들 또한 글로벌 경제를 무너뜨리고 증시를 폭락으로 몰고 갈 것이다 라는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2014년에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러시아군이 진입하고 정말 이 동유럽 쪽이 정말 뒤집어졌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증시도 요동을 치기도 했었죠. 그 즈음에 유가 폭락도 발생하기도 했고, 여기에 아르헨티나가 올해처럼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크게 뒤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양적 완화가 2014년에 진행이 되었고 2014년 10월에는 양적 완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악재들 속에서 시장은 수시로 공포감 속에 휘말렸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디폴트 때 세계 경제는 연쇄 도미노처럼 타타타타닥 무너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공포심리, 지금의 미국의 무역전쟁 이슈보다도 더 공포스럽게 투자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2015년으로 가볼까요? 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렉시트라는 용어가 이때 당시 2015년의 키워드였습니다. 자, 2015년, 예, 그렉시트. 그리스가 나는 빚을 못 갚겠으니 그 유로존에서 탈퇴할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발언을 했었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유로존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경제공황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또 도미노식의 논리가 시장을 지배했고, 그러면서 간헐적으로 증시가 크게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해 자넷 옐런 의장이 2013년 6월 버냉키 의장이 했던 것처럼 금리를 올릴지도 몰라라는 발언을 연중 내내 지속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압박을 받았었죠. 여기에 한국은 그해 6월에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요,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2015년 여름에는 중국 증시가 버블이 터지면서 2015년 여름부터 해서 제법 긴 기간 증시가 약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 악재들, 자, 위에서 언급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아예 안 나시는 악재도 있을 거고요. 저거 기억이 나는데, 하지만 지금 와서는 그때만큼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16년으로 넘어가게 될 때요,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자, 빅쇼트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자, 2008년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했죠. 예, 2008년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했고, 이때 당시 그 금융위기가 또다시 재현될 것이다. 빅쇼트 영화가 그걸 암시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 일종의 뭐 공감대 비슷한 그런 심리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15년 말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2016년을 처음 맞을 때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정말 큰 폭의 하락세가 발생했는데요. 그때 당시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중국에서 시행됐는데 그냥 장 시작해서 뭐 몇 분 만에 이르든 혹은 뭐 몇 시간 뒤에 이르든 특정 기준 라인을 하회하면은 장을 아예 멈춰버리는 그런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사용했다 보니까 증시가 하락하면 투매해서 장 마감 전에 강제 종료되기 전에 팔아야 된다라는 투자 심리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 가지고 1월 초반에 중국 증시가 며칠 연속 폭락하는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증시 제도가 증시 하락을 더 부추겼던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그해 2016년에는 그렉시트 말고 브렉시트가 그 해에 큰 이슈로 부상합니다. 영국이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는 그러한 불안감,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금융 1번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감이 컸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브렉시트는 영국 국민 투표로 붙여졌고 그 결과 브렉시트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납니다. 하지만 그 선거를 마치고 난 다음에요, 영국인들이 나는 브렉시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투표했어요 라면서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죠. 자, 어쨌거나 브렉시트로 인해서 그 즈음에 증시는 공포와 지금 미국의 무역전쟁보다도 더 강한 심리적 불안감, 그리고 연일 경제 뉴스에서는 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당연히 멘트는 똑같이 했죠. 브렉시트가 진행되면 전 세계는 공황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위기에, 도미노식의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유로존 타타타타타닥, 아시아 이머징 타타타닥 무너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국내에서는 가을 이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증시를 억누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불안감 혹시 떠오르십니까?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자, 2017년 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는 시장이 박스권을 넘어가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긴 하였습니다만, 자, 2017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부터는 한반도의 공포 분위기가 수시로 발생했죠.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작년 4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모함을 한반도로 보냈다라는 그러한 루머가 돌면서 시장이 출렁.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아니었다라고 밝혀지면서 다시 회복했지만, 그해 작년 여름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극단적인 막말이 오가면서 시장 분위기는 전쟁 분위기로 그렇게 공포심리에 빠졌었습니다. 자, 이 참 지난 5년 생각해 보면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5년의 기간 보게 되면, 자, 2013년 6월 말 이후 종합주가 지수는요, 지난달 말일까지 5년 동안, 만 5년 동안 24.8% 상승했고, 이는 연 4.5% 상승한 셈이며, 배당 수익률을 감안하면요, 연 6% 수준의 제법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5년 동안의 평균 1년 예금 금리는 2%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주식시장 5년 동안 조용히 그리고 흔들림 속에서도 꾸준히 상승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시더라도요, 자, 2013년 요 부분이죠. 버냉키 쇼크 이런 게 있었고, 중간중간에 자, 악재들 그렉시트니 중국발 위기니 브렉시트니 등등등 이슈가 있었고, 전쟁 리스크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시장은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5년. 자, 이제부터는 지난 5년을 뒤돌아봤으니까요, 앞으로의 5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앞으로의 5년, 지난 5년처럼 악재 속에서도 국권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주 언급드린 바처럼 변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미래 5년 그 사이에요, 자, 2008년 금융위기까지만큼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제법 큰 하락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어쩌면 지난 5년은 역사적으로 너무 작은 변동성이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큰 변동성 각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의 5년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악재들이 계속 등장하겠죠. 자, 2014년 되기 전에 2013년에 그렉시트,
2016년에 그렉시트 이런 거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 시점에는 모르죠. 새로운 악재들은 계속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악재가 발생을 해서 시장이 하락한다면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투자 기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보낸 직후에 그 다음에 그 하락폭을 모두 상쇄할 정도의 엄청난 상승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 위기가 오면 기회가 오게 됩니다. 자, 그 기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지난주 토요일에 제 5주년 세미나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5년 동안 뭐 시장 어려울 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만인군상의 모습들 머릿속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앞으로의 5년도 위기가 있을 때마다 마치 지금처럼 위기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공포감에 휩싸여서 투자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기, 그 시기 때요. 위기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엄청난 기회가 될 건데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직전에 위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포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자, 투자 공포 심리에 휘말리지 않는 강한 투자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산 배분 전략 꼭 지키시면서 규칙적인 리밸런싱 이어가시고 그리고 가치 투자 원칙 지켜가시면요. 향후 어떤 증시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에 조정장이 있으면 좀 많이 투자 심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내시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5년 안에 한 번 정도는 좀 마음의 각오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라 이런 건 아닙니다. 자산 배분 전략으로 체계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시기만 하셔도요. 고비 속에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 증시 토크를 통해서 그 방향, 투자 철학 그리고 투자 원칙 지켜가실 수 있는 그러한 기준들 계속 이야기들 드릴 겁니다. 지난 5년처럼 앞으로도 5년도 계속 우리 증시 토크 애독자분들,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자, 우리 시청자님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그 과정을 위한 저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면서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